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군사법원이 참군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무고하고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공직자, 군인의 복무에 부당한 수사와 탄압, 기소를 통해서 국가 공동체와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끼친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이라는 어마무시한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최해병 순직 사건 조사를 막으려 했던 자들이 진짜 범인 아닙니까? 모든 것은 윤석열의 경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사 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부당한 수사와 탄압 그리고 기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말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의 추악한 거래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윤석열에게 1대1로 전달했고 윤석열은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김건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해당 수사 보고서가 나오고 3일 뒤인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는 했는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밝히지 못한다고 제2의 개 사과를 해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검이 위헌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과의 추악한 거래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고 특검이 진행되면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당사자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촉구합니다. 경찰에도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이미 고발한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신속하게 입건하고 수사하십시오. 최해병 사건, 명태균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한 몸입니다. 최해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뒤집어 쓴 건 윤석열의 경로 때문이었고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부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박정훈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 역시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이 구속된 11월 15일부터 9일 후인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12월 3일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했고 그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공교롭지 않습니까? 정말 경교롭습니다. 명태균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 개입, 공천 거래를 한 사실을 덮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법치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혜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늪을 넘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는 사필 규정이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음력설은 윤석열, 김건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파면의 대세를 누가 막겠습니까? 명태균까지 첩첩산중 아닙니까? 국힘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늪을 벗어납시다.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까지 윤석열만 붙잡고 법치에 저항하는 생떼 정당의 길을 가실 겁니까? 내란비호 윤석열 당에서 음모론 전광훈 당을 넘어 내란 경호 백골단 당이 되어가는 국힘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넘어 민생과 정치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군사법원이 정의로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에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사필 기정 판결입니다. 오랜 시간 불의의 한거에 오신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대통령의 경로에 빌붙어서 신기경호하면서 명백한 무죄 사안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기소해서 군사법 절차를 짓밟은 관련 책임자들은 발본색원에서 합당한 엄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는 권력의 불법 명령에 대한 저항은 항명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경호처 경원 여러분, 내란 수개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나 항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국민이 있습니다. 경호원들께서 내란이 아닌 정의로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명태균 게이트에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뻔뻔한 대국민 거짓말이 만천하에 탄로났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명태균의 대선 여론조사가 윤건희 부부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창원검찰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같은 날 24일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야당이 제기한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계엄을 모의했습니다. 불법 대선 여론조사에 자신과 김건희가 관여된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되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엄을 획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대선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화답한 것도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줬다라는 강혜경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명백한 정치자금 위반이고 공천 개입 부정선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부정선거 사범 대선 무효 의혹 제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계엄군 무장병력을 선관위에 보낼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검찰의 불법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불법 계엄 선포 한 달 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선 불법을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윤건희 부부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불법적인 고의적 수사 지연, 은폐가 결국 계엄의 트리거가 된 것입니다. 증거로 확인된 대통령 부부의 불법을 눈감아 나라를 위기로 빠뜨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숙주 윤석열에 기생하는 내란 기생 정당입니까?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국가기관과 내란 특검 찬성 자당 의원에 대한 겁박도 모자라서 이제는 민의의 전당, 국회의 폭력 집단, 백골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내란 수계를 비호하기 위해서 궤변까지 동원하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내란 특검을 틀어막는 국민의힘의 내란 부역 작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독재에 기생해온 기생충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내란 수계 정치범, 부정선거 부패사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백골단이란 조직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50 시대에나 있었던 백골단이 다시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골단이 어떤 조직입니까? 명지대학교 강경대 열사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또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장례식장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탈취한 야만인들 아니겠습니까?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백골단 대표란 자는 윤석열을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어디 감히 민의힘 전남 국회에 국가 전복 세력이 발을 붙인단 말입니까?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던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 숙면을 취했습니다.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 백골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였겠습니까? 논란이 거세지니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사태를 민주당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가짜 뉴스를 SNS에 공유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백골단은 반공 청년단의 예하 조직이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공작 운운하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파출소에
제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백골단 관련 가짜뉴스는 꼭 신고를 해주시고 김민전 의원과 이 가짜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골단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가입, 활동할 경우 수괴는 최고 사형, 간부는 최고 무기징역, 그 외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114조에도 범죄단체 조직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창창한 미래까지 바쳐가면서 지킬 정도로 윤석열이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법한 결사체는 해치만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추가 정황을 어제 운영위에서 공개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핵심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10월 10일 무인기 야간 비행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평양 상공에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한 바로 그날입니다. 무인기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10월 10일 야간에 드론 사령부가 띄운 무인기는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 상공 무인기 발견에 대한 북한 방송이 있는 후에 합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 화상회의를 합니다. 이때 합참 의장 주관으로 드론 사령관을 참가시킨 가운데 작전 사령관들이 이 회의를 참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드론 사령부가 날린 무인기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추락했고 10월 12일 날 새벽에 주민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실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공하지 않아서 직접 확인은 어렵지만은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와 비슷한 모형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있은 그 주 휴일 날 드론 사령부에서 컨테이너 한 대가 불이 납니다. 그 컨테이너에는 무인기 발사대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은 전단과 전단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어서 제가 국방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외환죄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시에 비완 벙커, 전시 지휘시설로 쓰는 비완 벙커에 정치인과 성관의 직원들을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증언이 나와서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룡대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비완 벙커와 유사한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시설에 지난 8월 9일 날 대통령 윤석열이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가서 전쟁 지휘시설을 방문하고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저 사진 보면은 좌측에는 계엄사령관인 육군 총장이 그리고 공군 총장, 우측에는 해군 총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총장들에게 충성맹세를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당일 날 오전부터 이 벙커도 사실은 비완 규모인데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아주 거대한 벙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점검을 비상계엄 당일날 오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 벙커도 어떻게 왜 비상계엄 전에 점검을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충청권 이남에 있는 예를 들면 포고령 위반자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이라든가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 지휘시설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할 것인지를 답해야 되겠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에 관련해서 항명 혐의를 받은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승리입니다. 박 대령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판결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반대하지 않은 내란 내 핵심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기도 합니다. 박 대령은 최초에는 집단 항명죄로 입건이 됐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낮추어지고 결국 부당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고통을 준 관계자 윤석열로부터 이종섭 장관 모든 관계자들은 여기에 엄정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다른 말로 윤석열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유죄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